삶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 평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이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 가서 자기가 철학자로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공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51년에 쓴 인간의 조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게 51년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 히트를 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53년에 나옵니다. 1953년에 인간의 조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그 다음에 제가 한나 아렌트의 책을 다 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했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과거, 미래 사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떤 단어가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인민 선생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외로운 사람을 위한 정치 수업. 이 책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들을 전부 요약해서 5개의 주제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추천하고, 그 한나 아렌트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라틴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거 1929년에 쓴 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 원문을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 원문을 따서 100페이지도 안 돼요. 보니까 반은 라틴어야. 반은 독일어고. 이거 못 보겠더라고, 내가. 그런데 이거를 영어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30년이 지났잖아. 29년에서, 이 책이 다시 나온 게, 60년대니까, 6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1960년대. 그러니까 30년도 훨씬 넘은 그 30년도 전에 쓴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 시대 60년대의 관점에서 다시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문을 내가 다운받아서 좀 읽어볼까? 독일어로 썼겠지? 이랬는데 아이고 못 읽겠어. 라틴어가 반은 라틴어야.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숨이 일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 사상의 첫 출발과 마지막이, 이 과거와 미래는 이 사람이 말년에 한 10년간에 걸친 에세이, 그 다음에 강연록, 이런 것을 그 주제에 맞도록 선정해서 배치한 거거든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 맨 처음에 쓴 것과 거의 생애 마지막에 쓴 이것이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역시 문명에 대해서 그 기존의 틀을 뚫고 자신의 주먹으로 인류를 한 1cm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한나 아렌트를 그래서 소개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암흑의 한 얘기는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앞에 세웠을 뿐, 사실 내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강의예요. 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인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은 이민자잖아, 사실은. 독일을 탈출해 이민자잖아.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예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인류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된다. 뭘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는
문재인 같은 인간, 다시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 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정치 사상엔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난다. 바로 정체성과 사랑이다. 유시민이란다. 유대인은 유시민에 꽂혀서 내가 요새 유시민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망스럽게 저런 책을 내지. 원인도 없는 해결책을 내다니. 원인도 모르는 해결책을 내다니. 아이고 참. 아이고 난 유시민이 늙었구나 이제. 유시민 이놈도 60이 넘더니 이제 해롱해롱 하는구나. 다시 한나의 정치 사상엔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난다. 바로 정체성과 사랑이다. 유대인은 한나의 정체성이지 민족과 연대하거나 민족운동을 펼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인간의 조건, 58년에 나온 인간의 조건에도 내가 63년에 나왔다 그랬나? 58년에 나왔습니다. 51년에 전체주의의 기원이 나왔고 인간의 조건에서도 밝혔듯이 한나는 사랑은 정치와 무관하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은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하죠. 그래서 불리허를 만나서 눈에 맞았잖아. 그래서 그 불리허가 있던 전처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불리허하고 같이 만났잖아. 지금 같이 결혼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의 아히만을 집필할 때 63년이죠. 한나는 전체주의 기원에서 했던 기존 주장과 부딪혔어요. 그 부딪힌 게 바로 악의 급진성과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주의 기원 말미에서 한나는 전체주의의 등장과 함께 악의 급진성, radical evil, 그러니까 radicality of evil,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칸트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악의 급진성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망각이라는 구멍을 만들어낸 강제 수용소 사용은 이 악의 급진성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고 서술했어요. 악의 급진성은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타락시킨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게 등장했다. 시스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성과 함께 그 인간을 가두어 두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며 한나는 망각이라는 구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망각이 가능하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망각할 수가 없죠. 망각할 수가 없어요. 홀로코스트를 망각할 인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세월호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이태원 참사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망각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악의 급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히만 재판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 바로 그 얘기야. 악의 급진성은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악의 급진성. 칸트가 말했던 악의 급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히만을 보니 악은 사실상 평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악은 극단성을 지닐 뿐 급진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악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악마 같은 구석이 없다.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악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악마 같은 구석이 있다. 악과 악마는 다른 겁니다. 악마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거죠. 악마와 악은 다른 거예요. 악은 깊이가 없어요. 근데 악마는 온 100% 악마로 돼 있는 마귀들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실체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악은 곰팡이가 자라나 표면을 온통 뒤덮듯이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거야. 오직 선만이 늘 깊이 있고 절대적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악은 곰팡이가 자라나 표면을 온통 뒤덮듯이 곰팡이가 삐기 시작하면 그거를 타고 온통 곰팡이가 피잖아.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잖아.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니까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연쇄 거짓말, 온 나라가 거짓말 판대기가 된 거야. 내가 조국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왜 거짓말을 덮어줬냐는 거야. 내가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악은 곰팡이처럼 피어나간단 말이야. 오직 선만이 늘 깊이 있고 절대적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를 생각해보라. 그 선만이 절대적인 거야. 한나 아렌트도 아이히만 재판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지. 그 전에는 몰랐어. 전체주의 기원에서는 악의 급진성만 얘기했다고. 칸트의 견해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가 있었고, 한나는 향후 몇 년 동안 강의와 에세이, 기고문을 통해 이를 해명하느라 애썼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말이 오해를 산 거죠. 아히만은 바보가 아니었다. 즉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나는 아히만에게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상상하는 능력의 포괄적인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거야. 타인을 이 세상에서 타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여된 거지. 윤석열 보는 거 같잖아. 윤석열이 아히만 같지 않아? 한동훈이 아히만 같지 않아? 국힘당 애들 아히만 같지 않아?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하는 능력의 포괄적인 상상력의 결여. 이것이 국힘당 애들인데 이것이 문재인에게도 조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맨 마지막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아히만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2000년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 판매조차 되지 않은 책이었다. 이스라엘 출판사들은 출판을, 서점은 판매를 거부했다. 한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편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책을 보내야 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은 첫 출간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책이다.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의 한나 아렌트를 거의 이 몹쓸년이라고 취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취급하고 아예 이 커뮤니티에서 아주 도외시 하다시피 욕을 들어먹었어요. 인간의 의식, 도덕, 정치의 현상에 대해 한나가 주장하는 바는 독자들을 자극했다. 사람들을 정말로 화나게 만든 건 그녀의 어조였으나 한나는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한나는 글쎄요, 그 점에 관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에 나타난 반어적 어조를 그 내용에서 떼어내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과거와 미래 사이, 아까 보여드린 바로 그 책, 그 56년에서 68년까지 자기가 했었던 강연록,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수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8가지 철학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그 큰 주제로 펴낸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한나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나는 형식과 내용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한나는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을 택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펼쳤다. 왜 그 한나 아렌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욕을 들어먹은 건 뭐냐?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 아히만이 예루살렘의 196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서 그 이스라엘 법원에서 재판받는 걸 2년 동안 재판을 끄고, 그 다음에
1962년에 최종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사형 집행은 그 이듬해 합니다. 그게 63년이죠. 그리고 그 63년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출간되죠. 이 책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 뭐 이런 게 꽂혀 있으면, 이런 게 꽂혀 있으면 혹시 이거 좀 지루해요. 이 책이 지루한데, 왜냐하면 앞과 뒤는 자기 견해를 쭉 쓰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데, 이 중간에는 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동했다는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거의 끝에, 끝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43쪽이죠. 343쪽. 아히만은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죄는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의 덕은 나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 아니었고, 그는 희생자였으며 오직 지도자들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썼으니 그 유대인 사회에서 한나 아렌트가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세계적으로 볼 땐 안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는 것은 그 사람 볼 것 없이 사형이지. 볼 것 없이 사형이지. 그래서 그는 다른 수많은 낮은 계급의 전범들만큼 그렇게 지나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책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 윗사람들이 너희들은 책임이 없어. 우리가 지시한 거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설명해 달라고 소환할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살이나 교수형을 당함으로써 자기들이 떠나거나 내버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사람들, 자기한테 명령했던 그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교수형을 당했어, 이미. 뉴른베르크 재판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윗사람들이 나를 지시해서 나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 라고 아히만은 말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악의 평범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악하다는 거지. 악의 보편성, 악의 이 찌질함,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줄 치면서 예전에 읽었던 바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선 이게 본문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악의 평범성, 이 얘기로 끝납니다. 악의 급진성이 아니라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자기의 사고체계를 바꾸는 거죠. 이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쭉 보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에필로그, 그 뒤에 자기가 에필로그를 씁니다. 에필로그를 쓰고 그다음 마지막 후기를 쓰는데, 여기도 읽어보면 굉장히 그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요새 조금 두려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유튜브 때문이에요. 이 유튜브가 쇼츠라는 걸 내가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그 쇼츠는 1분짜리예요. 1분 이내에 다 나눠. 그 쇼츠는 다 결론만 보여줍니다. 결론만 보면 결론은 알았어. 근데 그런 결론이 왜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은 알았어. 또 다음 결론을 알아. 또 쇼츠를 보면 결론이 알아. 누가 이랬어.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좋은 놈이야. 이런 결론만 아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쇼츠만 보면 쇼츠에 중독됩니다. 짧은 것을 보고 그 결론을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알았다니까? 이제 알았어. 많은 것을 알았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내 이 유튜브의 쇼츠의 위험성을 점점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중독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 공급해준 그 결론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끝.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데 뭘? 뭘 생각해?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현상만 보고 결론만 보고 그런 게 왜 생겼는지 기승전을 몰라. 결말만 아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임종석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노영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낙연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왜?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아주 짧은 결론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신경과 교수들이 한 얘기가 뭐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중독 상태에 걸린다는 거야. 뇌가. 그래서 전전두엽에서 이 전체의 맥락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뇌가 퇴화되죠.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쇼츠를 만들어서 하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지고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절대 나는 쇼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을 아주